지난 시간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헬로 월드 출력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공부할 것은 모듈 2, 모듈 2에서는 이제 베리어블이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타입 캐스팅, 타입을 바꾸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랭귀지를 할 때 어떤 값을 저장하는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외 아닌 자바스크립트도 기본적인 프로그램 랭귀지로서 어떠한 것, 프리미티브라든가 컴플렉스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걸 알아보고, 그다음에 타입 캐스팅에 대한 것을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모듈 2의 목적은 베리어블에 대한 거를 네이밍하고 디클레어하고 이니셜라이징하고 그 값을 바꾸는 거에 대한 것을 하고요. 그리고 그 베리어블이 쓰는 시그니피컨스, 그것이 어디 영역에서 미치는지에 대한 걸 하는데 그걸 스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콥에 대한 개념과 코드 블락, 그 다음에 쉐도잉, 이 쉐도잉이라든가 호이스팅이라는 용어는 알고 나면은 별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 나오는 용어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걸 이해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불리한, 넘버, 빅 인티저, undefined, null, 이렇게 프리미티브한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이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스트링이 또 있죠. 스트링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도 많이 하게 되는데 싱글, or 더블 쿼트 해가지고 스트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의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escape 캐릭터를 써가지고 수 함께 라인을 넘긴다든가 혹은 뭐 탭을 준다든가 혹은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컨트롤 목적으로 escape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링 인터폴라이제이션이라고 특정 문장을 쓰는 근데 반복적으로 쓰거나 혹은 어떤 거를 그냥 대체해서 쓸 때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 스트링에 보면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라는 컨셉을 써가지고 오브젝트에 대한 얘기를 프로퍼티 메소드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스트링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한 것이 이렇게 이제 스트링, 불리한 넘버, 빅 인티저, undefined, null이 있다고 하면 약간 컴플렉스한 그거를 모아가지고 앞에 프리미티브를 모아가지고 하는 형태로 어레이하고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코드에 대한 컨셉을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섹션은 모두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리어블에 대한 거, 프리미티브,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과 타입 캐스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코멘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코멘트 처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맨 앞에다 우리 다큐멘테이션 형태로 혹은 어떤 베리어블 선언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혹은 내가 중간중간만에 뭔가 임시로 주석 처리하고 싶을 때 부분을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 뭐 그럴 때 코멘트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섹션 1, 베리어블에 대한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든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매스매틱에서 여러분이 변수에 대한 것을 많이 알 겁니다. 컨스탄트하고 베리어블에는 이야기가 수학할 때 나오죠. 그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의 심볼로서 어떤 값을, 바뀔 수 있는 값을 저장하는 것을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에서 했던 거하고 프로그래밍에서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오퍼레이션이 시퀀스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인데 각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다음 결과에다 입력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되는데 그때 베리어블이 그 값을 저장하거나 모디파이 하거나 그런 시퀀스한 오퍼레이션에
그 베리어블이 사용하게 됩니다. 베리어블에 대한 것을 뭐 일종의 컨테이너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저장하는 컨테이너. 그래서 each 컨테이너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 값,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나서 그걸 구분하거나 인디케이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리어블 네이밍 할 때 대부분의 랭귀지에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쓰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미리 얘가 갖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리저빙 돼 있는 베리어블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쓰시지 않아야 되겠죠. 이미 자바스크립트이 먼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그래밍 실행하면서 요거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이 요걸 이제 이용해서 갖다 쓰겠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 베리어블 쓸 때 보면 any sequence of letter, 로우 케이스, 어퍼 케이스를 구분하고요. 디지트를 하고 언더스코어 캐릭터, 언더라인 같은 거, 언더라인에 대한 거, 달러 사인을 가지고 나서 이걸 조합을 했을 수가 있고요. 보면 숫자로 먼저 시작하면 안 됩니다. 보면 they must not start with a digit. 그러니까 항상 영문 혹은 달러 이런 언더스코어 캐릭터 이걸로 시작하는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여기에 여러 가지 값 자체가 이거는 앞에 이렇게 로우 케이스로 시작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리저브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값을 변수로 쓰면 안 됩니다. abstract이라든가 argument, await, boolean.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용어, 이런 베리어블에 대한 용어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이미 define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배운다는 것은 이런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키워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으면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능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거기 그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쭉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은 일부만 보고 계시는 것이고, 일부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클레어 하는 거 볼까요? 디클레어 하는 걸 보시게 되면 베리어블을 쓰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합니다. 간단히 할 수 있고요. 이걸 함으로써 메모리 스페이스가 리저브가 됩니다. 프로그래밍 하면서 메모리 그 프로그래밍 안에 메모리를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컴퓨터 구조라든가 이런 교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컨테이너가 내가 하나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변수에 저장되는 value는 modify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그래서 이 variable 선언하는 거 있어가지고 이 var하고 let이라는 거를 쓰게 될 거고요. constant하게 값이 변하지 않는 값은 이제 const라는 값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example 보게 되면 var하고 height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var 하이트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하이트에 대한 것이 아직 값이 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undefined 돼 있는 상태로 이게 출력에 나옵니다. 출력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eight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 출력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var let 가지고 메모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보게 되면 uncalled to reference error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이 인터프리터가 실행하면서 에러를 딱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이제 스탑을 하죠. undefined는요 출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undefined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가 잡혀 있는데 그 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이 변수에 대한 걸 알고 있는데 이 값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고요. 레퍼런스 에러 이렇게 해서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프리터가 이 베리어블이라는 것으로 아직 선언된 게 없어. 이 베리어블이라는 게 아직 선언된 게 없어라고 레퍼런스를 내가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퀄로 해가지고 그 값을 할당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에 height라고 하는 걸 let에서 변수를 정했어요. 그래서 180 값을 줬고요. another height 해가지고 height 했어요. 그렇게 되면 another height에도 여기 180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let weight 해가지고 weight에는 아직 값이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값에 대한 값을 정할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줄 때에는 이 값은 어디서든지 프로그램 상에서 해주시면 돼요. 반드시 초기 선언할 때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출력했습니다. height 값을 출력을 했고 180이 나오고요. another height 해서 이 값도 height라는 값에서 받은 값이기 때문에 180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weight라는 값 자체가 70으로 이제 초기화를 했죠. 7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weight를 출력하니까 70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let height 180을 줬을 때는 180이 출력이 되는데 여기 보면 더블 콜론으로 해서 string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string 값을 그냥 출력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그냥 height 출력이 string 값이 출력이 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선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랭귀지는 약간 아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uncut reference error 해가지고 weight에 대한 값이 앞에 선언이 안 돼 있어도 이렇게 해서 파일 실행에 대한 것을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보게 되면 여기 있어요.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것이 이너머러스 그러니까 에러가 났을 때에도 그거에 대한 것이 디클레어 없어도 베리어블에 대한 걸 초기화해 놓고 나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이그젬플이에요. 하이트 180 해가지고 나서 하이트 변수를 해놓고 나서 보게 되면 하이트를 출력하게 되면 그냥 180이 나와요. 여기 보면 아까 보면 발이라든가 let 갖고 나서 메모리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선언을 하지 않고 나서 그냥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그럼 사실 이게 다른 랭귀지 같은 경우 옛날에 엄격했었던 그런 strongly typed 되는 거, 요건 약간 위클리 돼 있는 거고요. strongly 타입을 요구하는 것은요, 저게 이제 에러가 바로 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위클리 타입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오리지널 스크립트 신텍스라고 하는 걸 할 때 보면 이런 에러 정도는 약간 무시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고 나게 되면은 실행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자가 약간 프로그래머가 약간 놓쳤다 생각하는 것도 그런 걸 실행해 주는 그런 것을 해주는 좀 이렇게 넘어가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2009년하고 2015년에 메이저 체인지가 이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제대로 좀 잡자. 그래서 사실 이런 에러는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가 조금 예기치 못하게 다른 데서 이상한 일을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항상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걸 초기화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프로그램에서 쓰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차원에서 use strict이라는 더블 컬은 use strict이라는 것을 인터프린터한테 선언을 해주고 이걸 선언해주면은 변수 선언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에러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요 이그젬플 같은 경우는 이 하이트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의 스페이스에 잡아라라고 선언자가 없어요. net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지 않았어도 넘어가는데 여기 보면 use strict이라고 해서 딱 적어주게 되면 height 180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unquote reference error, height is not defined라고 해가지고 이제 error로 이걸 취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rict mode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엄격하게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것이 2015년에 어떤 메이저 체인지에 있었고, 가능한 여러분들은 이런 것보다도 그냥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하고 사용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밸류를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이그젬플 보시게 되면 초기에 이제 100이라고 줬고 그걸 출력해 보면 100이에요. 근데 요 값에 대한 걸 12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120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 120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스텝에다가 또 200을 줬습니다. 그럼 320이 되겠죠. 그럼 이거 출력하면 320이.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스트링을 넣었습니다. 스트링에 대한 걸 넣었어요. 스트링을. 그리팅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스트링 헬로우를 줬고요. 카운트에다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로그 그리팅에서 헬로우에서 출력이 나오고요. 그리팅은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숫자 1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사실 요 그리팅이라고 하는 변수 자체가 이게 스트링만 저장된다. 혹은 숫자만 저장된다. 이런 것을 딱 한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값이 바뀌어도 값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왜 있는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나가서 활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헬로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값이 있습니다. 카운터가 여기 보면 100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헬로우는 스트링이에요. 그 다음에 카운터는 100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더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스트링과 넘버에 대한 것을 서로 썸을 했네, 틀렸네 라고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그리팅 플러스 카운트 해가지고 그리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게 헬로 100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요 값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인터프리터가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그리팅 베리어블에 대한 값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에 대한 것이 원래 숫자 100이었는데 이걸 같이 스트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가 이것도 스트링이고 이것도 스트링이니까 컨캐티네이션 해가지고 원래 있는 스트링에다 뒤에 것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스트링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헬로우에 대한 스트링과 컨캐티네이트 돼가지고 합쳐진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팅이라고 하는 스트링 값이 이제 이렇게 헬로우 느낌표 100이라는 스트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 카운터에는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팅에는 이 값이 헬로 100이라고 하는 스트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냥 숫자로 100일 때는 넘버이고요. 이게 콜론 붙여가지고 콜론이 아니라 더블 커트를 붙이게 되면 이제 스트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처음 나온 개념이고요. 이건 모든 랭귀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만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바스크립트는 스트링 가지고 나서 웹페이지 가지고 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뉴머리컬하게 보여주거나 에러로 표시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편하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과학적으로 왜 이렇게 돼요? 그거 없습니다. 약속을 자바스크립트에서 약속을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변수 선언자인 컨스트라는 변수 선언자가 있습니다. 컨스트라고 하는 것은 변수 선언을 하고 이 값을 어떤 값을 저장하게 하는 초기화 과정을 공지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const greeting hello 이퀄로 해가지고요. greeting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hello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선언할 때부터 greeting 초기화 값을 같이 이건 선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 난 나중에 해야지. 해놓고 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겠죠. const greeting equal hello 해가지고 이렇게 어사인을 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요 첫 번째 문장에서 언코트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신텍스 에러는 뭐죠? 신텍스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텍스 에러가 난 건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스탑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이건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값을 내가 const로 선언했는데 이 값을 바꾸고 싶어요. hello로 선언했는데 중간에 이거 high로 바꿔야지 안 됩니다. 이건 타입 에러입니다. 타입에 대한 것을 컨스트로 우리가 쓰기로 했는데 컨스탄트로 쓰기로 했는데 그 값을 내가 바꾼다? 이게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컨스탄트는 한번 정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헬로우라고 하고 선언된 그리팅은 끝까지 이 헬로우 값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약속이냐 이거예요. 한번 선언한 값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체인징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선언된 것은 그냥 쭉 변함없이 가는 거에 대한 것이다라고 보시고요.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리소스 패스에 대한 건 바꾸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떤 토큰 값,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스크립이 실행되는 동안에 바꾸지 말아야 될 값들은 반드시 컨스트라고 하는 걸로 이제 선언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variable이 스코어, significance라고 해서 어디 범위까지 얘가 그 의미가 있느냐, declare 해가지고 걔가 어느 범위까지 얘가 효력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variable scope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전체 프로그램 코드 전체 할 때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아니면 어떤 코드 블락이라든가 프로그램 블락, 어느 특정 영역 부분에서 쓰면 로컬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프로그램 블락이라는 말을 저희가 이제 처음 쓰게 됐어요. 오늘 프로그램 블락에 대한 데피니션이 뭐냐면 코드 프로그램의 블록으로 했고요. 그거에 대한 것을 커리 브레킷 해가지고 요 커리 브레킷 가지고 나서 우리나라 물론 중괄호 오인가요? 어쨌든 요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요 코드 블락이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코드가 혹은 인스트럭터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만 쓰고자 하는 변수의 스콥이 있는 것이고 전체에 쓰고자 하는 스콥이 있는 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 인디펜던트하게 그 블락에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싶을 때 쓰고요. 컨디셔널 인스트럭터, 룹 혹은 펑션이 여기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프로그램 블락은 네스티드 해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안으로 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코드에 대한 블락을 이렇게 어떻게 되죠?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안에 다른 거를 또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프로그램상에서 저희가 조금 리더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인덴테이션을 줬습니다. 인덴테이션. 그래서 인덴테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리더빌리티를 주는 거지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여기가 코드 블락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가 코드 블락이 또 하나 있구나 이렇게 보기 위한 목적이지 인덴테이션에 다른 큰 목적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웃사이드하고 인사이드의 베리어블 디클레어 하는 걸 보시게 되면 이것이 글로벌인지 로컬인지 볼 수가 있어요. 렛하고 컨스트에 대한 걸 먼저 보겠습니다. 렛하고 컨스트에 대한 것이 이렇게 밖에서 선언돼 있으면 글로벌이고 요 안에 선언돼 있으면 로컬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하이트라는 값이 180으로 정해 있고요. 웨이트는 70으로 정했는데 요 웨이트는 요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 값은 없습니다. 그럼 메모리를 할 때 저 블락에 들어가는 것은 조 코드 블락에 들어갔을 때 선언된 값을 갖고 있다가 이 프로그램이 빠져나오면 그 메모리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 안에
메모리 스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면 이 안에 블락을 불러가지고 메모리를 선언하면 그 안에 메모리를 하나 만들고요. 그 블락이 끝나게 되면 그 메모리를 지워버려요. 그러니까는 로컬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 블락을 벗어나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180, 이 180이라는 값은 여기와 이 밖에 다 의미가 있고요. 이 웨이트는 요 안에서만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하이트하고 웨이트를 출력하니까 180, 70이 찔렸고 같은 하이트하고 웨이트를 출력하게 되면 여기 하이트는 글로벌이니까 출력이 되고 웨이트는 로컬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코드 블락을 빠져나오게 되니까 요 웨이트라는 것이 없어져서 weight not defined reference error가 뜨게 됩니다. 여기는 블락이 하나 있고요. 근데 안에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height 200, weight 100 했고요. info라고 하는 걸 toll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info라고 하는 것은 요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weight라고 하는 건 이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 height는 전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height 전체 동일하게 200, weight 여기 100, info 또 toll에 대한 스트링을 출력을 했는데 똑같은 거를 요 코드 블락 밖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height하고 weight는 출력이 되지만 얘는 info는 없는 거죠. 요 코드 블락을 벗어나면서 그 메모리는 지워졌기 때문에 info에 대한 건 없습니다. unquoted reference error 이런 메시지가 뜨겠습니다. 자, 앞에는 보게 되면 여기 보면 let하고 constant에 대한 것들, bar에 대한 걸 보게 되면 bar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bar는 어떻게 됐냐면 bar는 outside block에 대한 것은 글로벌에 대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bar는 어디든지 간에 모든 지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에 있거나 있어도 글로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요 펑션 블락일 때만 쓰이는 거예요. 여기는 바에 대한 거예요. 바로 선언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것만 관심 있으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바 웨이트 70이라고 하는 것이 로컬에서 바 70이 졌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넘어가게 됐을 때 이 바에 대한 걸 보니까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바도 이 블락을 벗어나는데도 여기에 글로벌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하는 것이 그 디클레어 하는 거 관계없이 글로벌하냐 라고 이제 보게 되면 항상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sometimes 로컬로 얘도 쓰일 수 있다.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코드 블락으로 했을 때 얘는 기본적으로 포지션 위치에 무관하게 글로벌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블락의 베리어블 디클레어를 하시는데 이 함수에 대한 거가 조금 그 코드 블락이긴 한데 함수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함수가 뭔지를 먼저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brief word of function 해가지고 함수에 대한 컨셉이 나와요. 함수가 원래 뒤에 나오는데 이 베리어블 스코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함수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some specific task를 실행을 하는 어떤 조각이에요. 코드의 조각이에요. 형태가 functi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로 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코드를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스트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 이제 아규먼트로 해서 넘어오는 건데 이게 아규먼트가 없어요. 그럼 얘는 불리면은 요것만 실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놈이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요 함수, 이 펑션, 테스트 펑션이라는 것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테스트 펑션, 테스트 펑션, 테스트 펑션 이렇게 불러가지고 중간중간마다 걔를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콘솔 로그
let's begin 펑션 콜 이걸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and again 이걸 실행하고요. 다시 테스트 펑션에서 이 부분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요 라인을 실행하고요. 요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 펑션을 또 요거를 실행합니다.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let's begin 출력했고요. hello world라는 게 텍스트 펑션 부분이고요. and again이라는 게 요 인스트럭션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요 테스트 펑션에 또 hello world 찍고요. 요게 and once more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테스트 펑션 인스트럭션을 다시 불러서 hello world를 실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펑션이라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bar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제가 앞에 설명할 때 야 이거는 그 어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글로벌이야 라고 했는데 펑션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펑션일 때는 얘는 로컬로 쓰인다. 거기 그 부를 때는 그 안에서만 의미가 있지 넘어와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bar라고 하는 선언이 여기 bar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펑션 내부에 bar가 있습니다. 글로벌 그리팅이라고 변수를 썼고요. 변수 이름을 붙일 때에도 아 이게 무슨 의미로 프로그래밍을 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길게 써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 이 변수를 보고 나서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걸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로컬 그리팅은 아 모닝을 쓰고 그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펑션 글로벌 로컬을 이렇게 출력하는 함수를 했습니다. 자, 테스트 펑션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그 다음에 콘솔 로그, 그 다음에 콘솔 로그, 로컬 그리팅. 아, 이게 하나의,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길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펑션을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그리팅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펑션을 실행을 했어요. 테스트 펑션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냥 출력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펑션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그리팅이니까 굿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모닝 실행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고 나면은 여기에 펑션에서 글로벌 그리팅, 로컬 그리팅한 펑션 굿모닝이 출력이 되네요. 여기 보면 콘솔 로그에서 보면 요 부분이 이제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아까는 여기 펑션에서 실행되고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자는 거지. 그렇게 되면 메인 펑션에서 글로벌 그리팅에 대한 것이 굿이 나오고 로컬 그리팅을 출력을 하려고 했는데 로컬 그리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실행한 결과가 보게 되면 앞에 펑션, 굿모닝, 메인 프로그램, 굿, 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로컬 그리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bar로 선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거를 볼 수가 없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let const bar에 대한 스코프에 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let에 대한 거, 글로벌하고 베리어블, 글로벌하고 로컬에 대한 거 여기 보면 let에 대 가지고 여기 로컬로 웨이트를 선언해 있는데 요 로컬에 대한 웨이트를 외부에서 출력을 하려면 unquoted reference error에서 웨이트의 값이 나오질 않고요. 여기 보게 되면 let으로 해가지고 또 let 앞에서 했던 이그젠플이네요. 그래서 unquoted reference error에서 info라고 하는 것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 관계없이 그러니까 펑션일 때는 그게 로컬 변수이지만 이렇게 코드 블록으로 돼 있을 때는 이 값이 글로벌하게 이쪽에서 출력이 된다는 것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펑션일 때는 var 자체가 여기는 함수, 펑션이 해석할 때는 그때는 로컬이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ar, good,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 로컬 그리팅 아까 얘기한 바로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컬 그리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을 때는 얘는 로컬 변수로서 글로벌 쪽에서 얘를 레퍼런스 할 수가 없어서 레퍼런스 에러, 로컬 그리팅 is not defined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됐다. 베리어블 쉐도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이건 뭐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변수를 쓸 때 글로벌 변수하고 로컬 변수 이름을 같이 쓰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는 간에 변수 이름을 같이 써서 더 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볼드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로컬 변수하고 글로벌 변수 같이 쓰는 것 자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not best programming practice고요. We should avoid such situation.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예요. 카운터 100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카운터 200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여기 있는 변수를 선언 다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변수 선언되어 있는 값을 로컬에서 요 코드 블락에서 바꾸는 거니까 이 값은 뭐 크게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변수 이름 똑같이 쓴 게 아니고 이 경우는 여기 있는 100을 여기서 출력하고 일로 내부 들어와서 이 값을 200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컬을 빠져나와도 이 값은 200인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카운터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렛 카운터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카운터는 글로벌이고요. 여기 있는 변수는 카운터는 로컬인 거예요. 근데 이름이 똑같아요. 기능을 보시게 되면 여기 카운터 100 해서 출력하니까 100이 나왔어요. 렛 카운터 이제 로컬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코드 블락에서 200으로 주고 나서 여기 200이 출력이 돼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앞에서 드렸냐면 이렇게 코드 블락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 이 코드 블락 만들고 거기 변수 새로 잡으면 변수 새로 잡아요. 메모리를요. 그 다음에 벗어나면 그 변수의 메모리를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카운트는 없어져요. 그럼 이쪽 내려왔을 때는 이 카운트 값이 남는 거죠. 이 카운트 값이 글로벌하게 있는 값 100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 섀도잉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도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컬 스코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 블락뿐만 아니라 펑션 블락 안에서도 뭐 동일하게 쓰이는 거죠. 저희는 이거 아까 했었어요. 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내부적으로는 로컬 변수라고 그랬어요. 함수에서 선언되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카운트 있고 여기 카운트가 있어요. 그럼 요 함수를 실행할 때만 요 카운터 값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함수가 없어지면 요 카운트 값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스트럭션 시작이에요. 여기 인스트럭션 맨 처음에 콘솔 로그 카운터 해가지고 요 카운트 값은 요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펑션 딱 실행을 했을 때는 요 부분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아규먼트 중간에 넘겨주거나 여기 리턴하는 값이 없지 요것만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요것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00이라는 것만 출력이 나오고 이 카운터에 대한 메모리는 이제 지워집니다. 변수에 대한 건 메모리 영역에서 지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 컨솔 로그 카운터 값은 글로벌 변수 값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이 호스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아까 스틱 모드였나요? 그거랑 조금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스트릭하게 하지 않고 했을 때, 이 스트릭하게 하지 않을 때 쓰는 그런 거예요. 보면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어블을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가능한 이렇게 쓰길 바라겠는데 오리지널 자바스크립트 신텍스에서는 요거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그래서 약간 에러가 나도 봐주는 형태가 있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거였죠. bar 하이트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제품들 180. 변수 로고 하이트 180이 출력이 되는데 웨이트. 근데 웨이트는 출력이 안 돼. 왜? 웨이트는 없을랑. 웨이트 is not defined니까 이 레퍼런스 에러가 뜹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앞에서도 이거 하이트라고 하는 값을 선언하지 않고 값을 지정하게 되면 그 출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 값을 지정뿐만 아니라 변수를 뒤에 저장을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여기 보면 declare 하는 것이 참 strange place에서 하게 됐어요. 앞부분에서 쭉 선언하고 변수 쓰는 걸 습관을 들이라고 했는데 이렇지 않고 여기는 보면은 wait라는 것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선언이 뒤에 가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실행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뒤에서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 호이스팅이라는 게 끌어올리는 걸 호이스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래쪽에 선언돼 있어도 이걸 끌어올려서 에러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자바에서의 또 하나의 서비스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wait라고 하는 것을 앞에 출력하게 되면 undefined로 나오는데 뒤에 이것을 메모리를 잡고 선언하고 초기값을 초기화를 해주게 되면 이제 wait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인터프레터를 한번 쫙 스캔하고 그다음에 딱 이렇게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쭉 보고 나서 문제가 없네 그럼 다시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웨이트라는 것이 뒤에 있는데 선언을 앞에다 하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웨이트라는 거 메모리가 있고 근데 값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undefined이구나. 이제 값 저장했네. 70이네. 이런 값이. 자, 제가 변수에 대한 거를 정말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변수에 대한 거를 막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쫙 정리가 되게 됐는데 여러분이 프로그램 랭귀지를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만나는 것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한 것이 어떻게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선언하고 이런 것들을 처음 만나서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저랑 같이 공부한 것이고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좌는 정말 자바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처음 접하는 친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것이고 나 이미 이거 알고 있고 나 이거의 이상 다음범위야 라고 하면은 그냥 후다닥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자기 필요한 부분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1 섹션 1, 2.1절에 대한 걸 하고요. 이어가지고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